내 마음이 만드는 세상 기대라는 덫.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이 있다. 그 기대는 때로는 희망처럼 달콤하고 때로는 실망처럼 쓰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도움인지 아닌지는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닫는다. 기대란 참 묘한 감정이다. 미래에 대한 예상이면서 동시에 현재를 불안하게 만드는 씨앗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저렇게 말해주면 좋겠어라는 바람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이 내 마음속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서운함이 밀려온다. 착각이 만든 고통. 예전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수녀님이 상관의 관심과 칭찬이 없다고 속상해했다. 날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고생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관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 수녀님을 믿고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 간극을 몰라서 괴로워했던 거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깨달았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의 해석이었다는 것을. 같은 침묵도 누군가에게는 무관심이고 누군가에게는 신뢰의 표현일 수 있다. 같은 말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격려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 그 색안경이 장밋빛일 때도 있고 회색빛일 때도 있다. 문제는 그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다. 숫자에 매달리는 마음. 나도 그럴 때가 많다. 블로그 글을 쓰고 나면 사람들이 읽어줄까? 공감해줄까? 괜히 신경이 쓰인다. 조회수가 적으면 글이 의미 없어진 것 같고 반응이 있으면 갑자기 힘이 난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숫자들이 정말 내 글의 가치를 말해주는 걸까? 조회수 10이라도 누군가 한 명이 그 글을 읽고 위로받았다면, 조회수 1000이라도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어느 쪽이 더 의미 있는 걸까? 사실 누군가가 눌러준 숫자보다 내가 글을 쓰면서 느낀 순간순간이 더 소중한 건데도 말이다. 문장 하나하나 고민하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던 그 시간, 복잡했던 감정들이 글로 정리되면서 조금씩 명확해지던 그 순간들.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보상이 아닐까? 아이들이 주는 진짜 보상.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원장님이 특별히 칭찬을 해주지 않아도 아이가 책 한 줄을 스스로 읽어냈을 때 이미 충분히 보람이 있다. 처음엔 기억, 니은, 디귿도 제대로 못 읽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읽어낼 때의 그 순간. 그 아이의 눈에서 반짝이던 성취감. 그게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아닌가? 그런데 괜히 나는 잘 못하고 있나? 하며 혼자 불안을 키우곤 한다.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고 외부의 평가를 기다리고 정작 내 앞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로. 때로는 원장님의 한마디 칭찬이나 동료의 인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 그 하나하나가 이미 충분한 답이니까. 숫자 뒤에 숨은 감정들. 투자도 그렇다. 숫자가 오르면 괜히 마음이 놓이고 떨어지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빨간색 숫자를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꿀꿀하고 파란색 숫자를 보면 갑자기 세상이 밝아 보인다. 하지만 그건 단지 숫자일 뿐이다. 내 마음이 거기에 의미를 붙였을 뿐이다. 그 숫자가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내 마음이 진짜 문제인지도 모른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 마치 파도만 보느라 바다를 못 보는 것처럼. 해석이 만드는 현실. 결국 내가 깨달은 건 이것이다.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기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내 하루를 만든다는 것. 같은 상황도 내가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누군가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볼 수도 있고 배려로 볼 수도 있다.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물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상황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항상 최선의 의도를 가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내 감정을 상대방의 행동에만 맡겨두지 말자는 뜻이다. 일상 속 작은 연습. 오늘도 딸은 늦게까지 안 자고 나는 피곤해서 지쳐있다. 남편은 조용히 게임만 하고 있다. 순간 나 혼자 다 해야 하나 싶다가도 잠시 멈춰서 생각해본다. 어쩌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도와주고 싶은데 표현이 서툰 걸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중일지도 모른다.
혹은 정말로 무심한 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화낼 필요는 없다. 내가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되는 일이니까. 결국 내가 어떤 의미를 붙이는가에 따라 같은 장면도 전혀 다르게 보인다. 갈등의 씨앗으로 볼 수도 있고 소통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 내 선택이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예전 같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상황들에서도 한 박자 쉬어가며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관점은 없을까? 새로운 다짐. 그래서 요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한다. 가엾은 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착각일지도 몰라. 물론 이게 쉽지는 않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사고 패턴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때로는 여전히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정말 그럴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이 질문 하나가 내 하루를 바꾸고 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있다. 같은 일상이라도 조금 더 평화롭게,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준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다. 다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을 뿐이다. 외부의 상황에 끌려다니는 대신 내가 선택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 같다. 이 모든 깨달음도 완벽하지 않다. 내일이면 또 다른 상황에서 흔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목표니까. 오늘도 한 걸음씩 천천히.